운동을 처음 배울 때 어떤 기술이나 동작을 익히는 것을 운동 학습이라고 합니다. 학습. 그럼 학습한 것이 우리 뇌에 기억화되지 않았다면 그건 학습이라고 볼 수 없죠. 학습을 하기는 했는데 기억화 안 되었다면 학습의 효과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걸 학습한 것을 기억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강하게 자극이 들어가게 만드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반복을 시키는 방법이 있죠. 근데 대부분 반복에 의해서 그러한 효과를 얻죠. 근데 그 강하게 들어간다는 의미를 우리가 잘 새겨봐야 돼요. 처음부터 어린 선수를 어떤 훈련을 시킬 때 단기적인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스파르타식으로 처벌 위주의 어떤 훈련을 시켰다면 아주 강한 자극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 강한 자극은 그 기술을 습득하는 데 있어서 아주 긍정적인 효과를 냅니다. 중요한 건 그 기술을 습득하고 운동 수행을 향상시키는데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얻게 만드는 건 사실인데 또 그것 때문에 많은 코치들이 착각을 해서 그러한 자신의 코칭 방법이 올바르다고 그러한 신념을 갖고 있기도 하죠. 그릇된 신념이죠.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면 그 선수를 키울 때 그냥 그 나이에 그 시기에 필요한 선수를 키우는 게 아니다라는 걸 우리 알아야 되는 거죠. 이 선수가 결국은 더 나이가 들고 더 성장해서 최고의 자리로 최고의 선수로 성장할 수 있는 밑그림을 만드는 게 어릴 때의 훈련이에요. 그때 빠른 어떤 효과를 위해서 단기적으로 스파르타식으로 어떤 처벌 위주의 훈련을 시켰을 때 무엇을 학습하느냐 말입니다. 불안이라는 걸 학습하게 되죠. 실수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걸 학습해버리죠. 그러면 그 시기에 빠른 운동 학습을 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선수들은 정서적인 부분에 치명적인 결함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런 선수들은 성장 과정에서 감정 기복이 심해지거든요. 그 감정 기복이 심하다는 건 결국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냐면 경기력이 기복이 심해져 버려요. 어떤 때는 아주 잘 되다가 어떤 때는 확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선수들이 대부분 어떤 후유증을 앓게 되느냐면 자기 통제 능력, 또 자결성. 자결성은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해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인데 이러한 자유의지 능력들이 저하되는 그런 후유증을 앓게 되죠. 그래서 운동 기술을 습득하는 데 있어서는 충격적인 것과 반복적인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충격적인 걸 만약에 써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반복할 때도 충격을 넣을 수 있거든요. 그건 긍정적으로 써줘야 돼요. 이 선수가 단기적인 어떤 드러난 성과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 이 선수가 이러한 강한 자극, 강한 충격이 들어갔을 때 본인이 어떠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지 어떠한 용기를 얻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어떤 동작을 반복할 때 수행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거기에 강한 자극을 넣어주는 건 잘했어 그래 그렇게 하니까 되잖아 그게 최고야 넌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어 라는 그러한 강화를 시켜줘야 되는 방법들이 더 효율적이 된 말입니다. 장기적으로 우리가 선수의 행동을 형성하는 데는 크게 강화와 처벌이 있거든요. 강화는 그러한 바람직한 행위가 그 이후에 일어날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보상을 주는 거예요. 처벌은 바람직하지 않는 그런 행위들이 일어날 확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고통을 주는 거예요. 인간의 뇌는 본능적으로 보상, 즐거움, 쾌락을 추구하고 본능적으로 고통, 어떤 처벌 여기에 대해서는 회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그 처벌을 많이 받은 선수들 같은 경우는 그걸 회피하기 위한 그러한 본인의 행동이 조건 형성되죠. 그것이 때로는 적절하게 잘 활용한다면
선수의 바른 어떤 행동을 형성하거나 수정하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 위주로 만약에 나간다면 선수에게는 치명적이 돼요.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은 인간은 자신의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선수들이 동물이 아니에요. 인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선수들의 자유의지를 더 키워주고 자결성을 더 높여주고 이 선수들이 뭔가 자신감을 더 가질 수 있고 내가 다른 선수들보다 더 뛰어난 내 능력을 갖고 있다는 자신에 대한 느낌을 긍정적으로 가질 수 있는 유능감을 올려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처벌보다는 강화를 시켜주는 게 더 장기적으로는 효과다.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몽둥이를 들고 있으면 맞지 않기 위해서 정말 분발하거든요. 그럼 맞지 않기 위해서 회피하기 위한 그 행동이 단기적으로 성과를 냈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만약에 불안을 학습했다면 특히 민감성이 높은 선수들 같은 경우는 그 과정에서 트라우마를 겪기도 하거든요. 그럼 치명적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어릴 때의 이런 운동 학습과 훈련이 왜 중요하냐면 자, 이렇게 보세요. 어릴 때 수영을 만약에 배웠다면 그 수영 배웠던 그 기술을 나이가 10년, 20년 지나도 못 잊어버리죠. 잊혀지지가 않죠. 어릴 때 자전거를 배웠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릴 때 만약에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수영장에 가서 무슨 냄새를 많이 맡았을까요? 수영장에 많이 안 가보셨나요? 수영장 가면 무슨 냄새 나잖아. 물에 들어가는 낙스 냄새가 나죠. 그 특유의 낙스 냄새. 자, 그렇다면 그 수영장을 자주 갔던 사람은 수영장만 가면 낙스를 안 뿌려도 낙스 냄새가 나는 걸로 내가 착각을 합니다. 맞아. 그리고 집에서 낙스 세제를 가지고 화장실 청소하다가도 수영장에 떠오릅니다. 이건 뭔 이야기냐면 우리가 운동 기술을 습득하는 특히 유소년기의 어떤 운동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정서적인 부분들이 잘못 채색되어 버리면 이 선수가 갖고 있는 정말 천재적인 이런 재능들이 묻혀버린다는 거죠. 운동선수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중요한 자원 중에 제가 자주 강조하는 게 뭐냐면 민감성이에요. 민감성. 이 민감성은 다른 말로 천재성이에요. 민감하다라는 것은 이 어떻게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지 어떤 부분들에 뭔가가 있는지 그런 우리가 촉이 발달된다고 하잖아요. 민감한 것은 학습하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필요한 중요한 집중력을 요하게 해주고 그 학습 효율을 높여주는 것. 그게 민감성이에요. 이 민감성을 긍정적으로 쓰는 선수들이 성공해요. 그런데 이 민감성을 어릴 때 만약에 성장 환경에서 잘못 코칭이 들어가면 이 민감성을 자신의 어떤 불안과 자신의 긴장이나 그로 인해서 자기 상실을 겪게 만들면서 다른 사람을 의식하거나 남의 눈치를 보는 그쪽으로 민감성을 써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민감성이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저 사람은 좀 민감해. 성격이 왜 민감해? 그건 나쁘게 표현하는데 아니에요. 민감은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민감성이 떨어지면 학습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운동도 마찬가지잖아요. 똑같은 운동을 가리키는데도 민감성이 높은 선수는 수행 능력이 훨씬 뛰어나요. 그렇다면 이 민감성을 가진 이런 선수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강화 처벌을 하는 데 있어서 강화를 많이 시켜주는 게 훨씬 이 장기적으로 이 선수의 숨겨져 있는 그 잠재 능력을 끌어낼 수 있는 올바른 그런 코칭 방법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운동기술 습득은 반복에 의해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에서 어떠한 정서를 코팅시키고 채색시키는가 그게 참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그것에 의해서 장기적으로 이 선수의 어떤 잠재된 능력이 발현될 수 있는가 아니면 좁혀진 경계에 갇혀가지고 중도의 평범한 선수가 되거나 탈락하는 낙오자가 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